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준 세계적인 전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지났건만 전 세계 문단은 그가 표현해냈던 책 속의 주인공보다 이 전기 작가를 기억하고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인데요. 작고 70년을 기념해 그의 유작을 펴낸 것입니다. 츠바이크는 소설가이자 전기 작가로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는데요.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한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 어떤 작품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 오늘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슈테판 츠바이크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혹시 발작 평전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그 저자 이름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발작 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신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책을 열심히 읽거나 인문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세계적인 전기 작가죠. 예, 수없이 많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썼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그 전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담겨 있어서 전기 작가의 어떤 전범이다 할 수 있는 게 츠바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츠바이크의 바로 유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로하는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츠바이크판 몽테뉴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몽테뉴에 대해서는 또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인문학적 소양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몽테뉴는 잘 아시다시피 에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한때는 그 에세이라는 작품이 일본식으로 중역이 돼서 수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몽테뉴 수상록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상록이란 말은 사실은 일본식 번역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 누구누구의 수상록 이렇게 수상록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제목으로 붙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제 그대로 이런 경우는 에세이라고 부르는 게 좋고요. 그걸 꼭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니까 영어식으로 부르자 그러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번역을 했던 대로 에세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에세이 혹은 에세이 저자인 이 몽테뉴의 삶을 츠바이크가 기록한 것이 바로 위로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못하는 단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6세기 프랑스 사회가 종교 전쟁에 휩싸였던 시기입니다. 그때 탄탄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지방 판사로서 승승장구하는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몽테뉴가 어느 날 갑자기 대법원 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내려놓고 느닷없이 판사직을 내던지고 자신의 집인 몽테뉴 성에 들어가서 종탑과도 같은 자기의 숙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장사라고 할 수 있는 1000권 정도의 책을 집어넣고 그 평생을 책만 읽고 글만 쓰며 살겠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유배의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몽테뉴가 얼핏 보기엔 그래서 그러한 삶의 행태, 또 현실을 내려놓고 종탑 속에 스스로를 가뒀다는 의미에서 현실 도피자다 내지는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한때는 안 좋은 인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가 쓴 에세이를 보면 그들 과연 현실 도피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에세이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보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3부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에세이는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색의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던 아주 명저 중의 명저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명저를 썼던 몽테뉴의 삶을 들여다봤던 츠바이크는요, 마침 2차 대전에 휩싸여 있으면서 조국 오스트리아를 벗어나서 영국을 거쳐서 남미에 정착을 하면서 마치 16세기 몽테뉴가 살았던 그 종교전쟁의 시대, 사륙의 시대, 불관용의 시대,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 이 시기와 20세기 전쟁에 휩싸여 있는 자신의 조국 유럽 이 모습의 혼란이 같은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몽테뉴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에세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유배시켰던 것처럼 자신도 고국을 떠나서 떠도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정착을 한 남미에서 자신의 삶을 몽테뉴와도 같이 자기가 평소 쓰고 싶었고 존경했던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쓰고 또 자신의 사유가 담겨있는 의미 있는 인문학 저작을 남기는 것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써나갔던 것이 바로 몽테뉴 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로하는 정신은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가 영국에 두고 온 많은 사료들, 저작들 또는 책들 이런 것들을 미처 남미로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츠바이크 책의 장점은 다양한 인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료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해 나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츠바이크는 몽테뉴 평전을 쓰면서 결국은 끝내 완성하지 못한 형태로 미완성의 형태로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책을 국내 출판사에서 전격 번역을 해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위로하는 정신. 이 책은 몽테뉴라는 16세기의 사람과 20세기 격동의 20세기를 살았던 츠바이크의 삶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기, 전쟁의 와중에 사륙의 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지식인의 어떤 몸부림, 그 지식인의 삶은 혼란의 시기에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그런 하나의 방향타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란한 시기, 각박한 시기, 어려운 시기에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그런 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정신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그렇죠? 위로하는 정신, 스테판 츠바이크의 몽테뉴 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렌즈를 통하지 않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현존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 자전 에세이 세바스티앙 살가두 나의 땅에서 온 지구로입니다. 브라질 작은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세바스티앙 살가두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 살아갔으나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나서 커다란 영감을 얻어 고액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전업합니다. 그는 국제 분쟁과 기근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동거동락하며 그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표현해내서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아왔죠. 자, 이런 사람의 자전 에세이 궁금하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바스티앙 살가두 이자벨 프랑크의 세바스티앙 살가두 나의 땅에서 온 지구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세바스티앙 살가두에 관한 책입니다. 세바스티앙 살가두는 브라질 출신으로서 파리로 건너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곧장 자기 자신의 그 전공이었던 경제학과 관련된 일을 그만 다니고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의 전 지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갈라파고스였습니다. 갈라파고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윈이 생각나시죠? 갈라파고스에서 어떻게 한 개체가, 한 종이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갔는지를 추적해 가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세바스티앙 살가두는 사진을 찍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가두는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가서 어떻게 얼마나 난민들이 있는지를 찍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들과 함께 가난함과 목마름을 과정을 모두 다 견뎌내면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냅니다. 혹은 소수민족에 해당되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의 지역까지 가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가두가 그려내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어떤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곧 살가두의 삶과 일치되는 순간의 포착을 잡아낸다는 것이 살가두 사진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가두의 사진에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느림은 사진의 느림이기도 하다. 비행기, 자동차, 열차가 지구의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아무리 재빨리 데려다 준대도 현장에서는 사진을 찍는 그 순간만큼은 느긋하니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인간, 동물, 삶의 속도에 자신이 맞춰가야 한다. 우리 세상이 오늘날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삶 자체는 그러한 속도에 매여 있지 않다. 사진을 찍으려면 삶을 존중해야 한다. 살가두는 그런 사진을 찍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하나의 장면인데요. 금광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서 금을 싹 건져 올리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그만이 살가두만이 주는 어떤 감동과 반성의 계기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사체와 몇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표현해내는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 때문에 그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사진 이야기는 사진 한 장에 담아내기에 벅찬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진 프레임 밖의 무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오늘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